이튿날은 또 하루 목표 없는 지난날의 연속이었다. 간밤의 무더운 기억도 있고 남죽에게 대한 말끔하게 청산하지 못한 뒤를 끄는 감정도 남아있고 하야 현보는 오후도 훨씬 늦어서 남죽을 찾았다. 아직도 눈알이 붉고 정신이 개운하지 못한 남죽의 청을 들어 소풍 겸 강으로 나갔다. 서선지방의 그 도회는 산도 아름다우려니와 물의 고을이어서 여름 한철이면 강 위에는 배가 흔하게 떴다. 나룻배, 고깃배, 석탄배 외에 지붕을 덩그렇게 단 노릿배와 뽀오뜨와 모터뽀오뜨가 강 위를 촘촘하게 덮었다. 노릿배에서는 노래가 흐르고 춤이 보여서 무르녹은 나무 그림자를 띄운 고요한 강 위는 즐거운 유원지로 변한다. 산 너머의 저편은 바로 도회여서 생활과 싸움으로 들복닥거리건만 산 너머의 이편은 그와는 별 세상인 양 웃음과 노래와 흥이 지천으로 물 위를 흘렀다. 현보와 남죽도 보트를 세내서 타고 그 속에 한몫 섞이니 시원한 물 세상 사람이 된 듯도 싶었다. 백양나무가 늘어선 위로 흰 구름이 뭉실뭉실 떠서 강 위에서는 능라도 일대의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다. 현보는 손수 노를 저으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섬께로 향하였다. 속을 헤아릴 수 없는 푸른 물결이 뱃전을 찰싹찰싹 쳤다.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요새는 염소젖도 적고 그렇게 쉽게 노자를 구할 수 없다나네요. 남죽은 소매 속에서 집어낸 편지를 봉두째 서너 조각으로 쭉쭉 찢더니 물 위에 살며시 띄웠다. 별로 언니를 원망하는 표정도 아니요, 다만 침착한 한마디의 보고였다. 며칠 동안 카페에 들어가 여금 노릇이나 해서 돈을 벌어볼까요? 이 역시 원망의 소리가 아니고 침착한 농담으로 들리기는 하였으나 그 어디인지 자포자기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차차 무슨 방법이든지 있을 텐데 뭘 그리 조급하게 군단 말이오. 현보는 당치 않은 생각은 당초에 말살시켜 버리라는 듯이 어세가 급하고 퉁명스러웠다. 그러나 고향을 그리는 남죽의 원은 한결같이 절실하였다. 얼음 속에 갇혀 있으면 추억조차 흐려지나 봐요. 벌써 먼 옛일 같아요. 지금은 6월 라일락이 뜰 앞에 한창이고 담 위 장미는 벌써 봉오리가 앉았을걸요? 이것은 남죽이 늘 즐겨서 외이는 고래 속의 한 구절이었으나 남죽의 대사는 이곳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물 위에 둥둥 떠서 멀리 사라지는 찢어지는 편지 조각을 바라보며 남죽의 고향을 그리는 정은 줄기줄기 면면하였다. 솔골서 시작해서 바다 있는 쪽으로 평해를 꿰뚫은 흰 방축이 바로 마을 앞을 높게 내달고 있어요. 방축이라니, 그렇게 긴 방축이 어디 있겠어요. 포프라 나무가 모여서고 국제열차가 갈리는 정거장 근처를 지나 바다까지 근 십리장간을 일직선으로 뻗쳤는데 인도교와 철교 사이를 거닐기에도 20분이나 걸려요. 물 한 방울 없는 모래개천을 끼고 내다른 넓은 뚝은 희고 곧고 깨끗해서 마치 푸른 풀밭에 백묵으로 무한대의 일직선을 그은 것도 같고, 뚝 양편으론 잔디가 쭉 깔린 속에 쑥이 나고 페랭이 꽃이 피어서 저녁 해가 짜링짜링 쪼이면 메뚜기와 찌르러기가 처량하게 울지요. 풀밭에는 소가 누운 위로 이름 모를 새가 풀 위를 스치면서 얕게 날고, 마을로 향한 쪽에는 조수수 옥수수 밭이 연하여서 일하는 처녀아이가 두어 사람씩은 보이죠. 여름 한철이면 조카아이와 같이 염소를 끌고 그 뚜기를 거니면서 세월 없이 풀을 먹여요. 항구를 떠난 국제열차가 산 모퉁이를 돌아 기적소리가 길게 벌판을 울려올 때 풀 먹던 염소는 문득 뿔을 세우고 수염을 들이우고 에헤헤헤헤 하고 새침하게 한바탕 물어대곤 해요. 마을 앞에 그 뚝을, 그 고향의 벌판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남죽의 장황한 고향의 묘사는 무대 위에서와는 또 다르게 고요한 강물 위를 자유롭게 흘러나렸다. 놀이배에서 흘러나오는 레코드의 음악이 속된 유행가가 아니고 만약 교향악의 반주였던들 남죽의 대사는 마디마디 아름다운 전원 교향악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의 전원 교향악에 취하였던 것은 아니나 그의 고향에 대한 적어도 현재 이외의 생활에 대한 그리운 정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느끼며 현보는 속히 여비를 구해야 할 것을 절실히 생각하면서 능라도와 반월도 사이의 여울로 배를 저어 올렸다. 야털은 졌으나 새인 물살을 거슬러 저으면서 섬에 오를 만한 알맞은 물기색을 찾았다. 첫가을이면 송이의 시절. 좀 있으면 솔골로 풋송이 따라가는 마을 사람들이 뚝 위를 희끗희끗 올라가기 시작하겠어요. 봉곳이 흙을 떠받들고 올라오는 송이를 찾아낼 때의 기쁨. 바구니에 듬짓하게 따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뚝길을 걸어나려 올 때면 송이의 향기가 전신에 흠뻑 배이지요. 풋송이의 향기. 고래 속의 라일락의 향기 이상으로 제겐 그리운 것이에요. 듣는 동안에 보지 못한 곳이건만 현보에게도 그의 말하는 고향이 한없이 그리운 곳으로 생각되었다. 모래바닥이 보이는 강가로 배를 몰아놓고 섬기색을 잡으려 할 때 배가 몹시 요동하는 바람에 꿈에 잠겼던 남죽은 금시에 정신이 깨인 모양이었다. 백양나무가 늘어선 사이로 새풀이 우거져서 섬 속은 단걸음에 뛰어들어가고도 쉽게 왼통 푸르게 엿보였다. 발을 벗고 물속을 걷기도 귀치 않아서 남죽은 배전에 올라서서 한 걸음 기슬까지 뛰어 건너려 하였다. 뒤뚝거리는 배를 현보가 뒤에서 붙들기는 하였으나 원치 물의 거리가 먼 데다가 남죽은 못 미치는 다리에 풀뿌리를 밟은 까닭에 껑청 발을 건너자 배가 급각도로 기울어지며 현보가 위태하다고 느꼈을 순간 풀뿌리에서 미끄러지며 볼 동안에 전신을 물속에 채워버렸다. 현보가 즉시 신발채로 뛰어들어 그의 몸을 붙들어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전신은 물에 빠진 쥐였다. 팔에 걸린 몸이 빨래찜같이도 차고 무거웠다. 하루의 작성이 흐려지고 섬의 행락이 틀어졌다. 소풍이 지나쳐 목욕이 된 셈이나 물에 빠진 꼴로는 사람들 숲에 섞일 수도 없어 두 사람은 외따로 떨어져 섬 속의 양지를 찾았다. 사람들 엿보지 못하는 호젓한 외딴 곳에서 젖은 옷을 대충 말리우는 수밖에는 없었다. 현보는 신과 바지를 벗어서 널고 남죽은 속옷만을 남기고 치마 조고리를 벗어서 양지 쪽 풀밭에 펴놓았다. 차라리 해수욕복이나 입었던들 피차의 과히 야릇한 꼴들은 아니었을 것이나 옷을 반씩들 벗은 이지러진 자태, 마치 꼬리와 쪽지를 뽑히우고 물벼락을 맞은 자웅의 닭과도 같은 허수한 꼴들은 한층 우스운 것이었다. 더구나 팔다리와 어깨를 온전히 드러내고 젖어서 몸에 붙은 속옷바람으로 풀밭에 선 남죽의 꼴은 더욱 보기 딱한 것이어서 그 자신은 그다지 시스러워 여기지 않음에도 현보는 똑바로 보기 어려워 자주 외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 수 없이 그 꼴 그대로 틀어진 반나를 옷 말리기에 허비하고 해가 진 후 채 마르지도 못한 축축한 옷을 떨쳐 입고 다시 배를 젓고 나려올 때 두 사람은 불시에 마주보고 껄껄껄 웃어댔다. 하루의 이지러진 희극을 즐겁게 끝막으려는 듯 웃음소리는 고요한 저녁 강 위에 낭낭하게 퍼졌다. 그 꼴로 혼자 돌려보내기가 가여워서 현보는 그 길로 남죽의 숙소에 들른 채 처음으로 밤이 이슥할 때까지 같이 지나게 되었다. 뜻 속의 것이었든지 혹은 뜻밖의 것이었든지 그날 밤 현보는 또한 남죽과 모든 열정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반드시 한쪽만에 치우친 감정의 발작이 아니라 피차의 똑같은 감정에 말하자면 공동 합작이었으며 그 감정 또한 우연한 돌발적인 것이 아니요 참으로 7년 전부터 나려오는 묻고 익은 감정의 합류였다.
늦은 밤거리에 나왔을 때 현보는 찬란한 세상을 겪은 뒤에 커다란 피곤을 일시에 느꼈다. 일이 일인 만큼 큰 경험 후에 오는 하루를 현보는 집에 묻힌 채 가지가지 생각에 잠겼다. 묵은 감정의 함유라고는 하더라도 하필 그 시간에 폭발된 것은 이때까지 피차의 감정을 감추고 시험해 왔던 까닭일까? 그런 감정에는 반드시 기회라는 것이 필요한 탓일까? 생각하였다. 결국 장구한 시기를 두었다가 알맞은 때를 가늠 보아 피차에 훔쳐내인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사랑이라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비록 미래의 계획이 없는 한막의 애욕극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죽의 마음 또한 그러려니는 생각하면서도 현보는 한편 남자된 욕심으로 남죽의 허랑한 감정을 의심도 하여 보았다. 대체 지난 7년 동안의 그에게는 완전히 괄호 안의 비밀인 남죽의 생활이 어떤 내용의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간간히 생리의 정리가 필요하듯이 남죽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혹은 한 번쯤은 결혼까지 하였다가 실패하였는지도 모르며 더 가깝게 가령 그와 다시 만나기 전에 친히 지냈던 민삼과는 깊은 관계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갈피갈피 들었으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그의 결벽하기를 원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며 그것을 희망할 자격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괄호 안의 비밀, 그의 눈에 비치지 않는 부분의 생활은 그에 관계할 바 아니며 다만 그로서는 그에게 보여준 애정만을 달게 여기면 족한 것이라고 결론하면서 그의 애정을 너그럽게 해석하려고 하였다. 값으로 산 애정은 아니었으나 남죽의 처지가 협착한 만큼 현보는 애정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느껴서 그의 여비 일건을 더욱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를 오래도록 붙들어 둘 수는 없는 이상 원래로 하루라도 속히 고향에 돌려보냄이 애정의 의무일 것 같이 생각되었다. 여비를 갖춘 후에 떳떳이 만날 생각으로 그 밤 이후 며칠 동안은 남죽을 찾지 않았다. 여비를 갖춘 데야 생판 날탕인 현보에게 버젓한 도리가 있을 리는 없었다. 이미 친한 동무 준구에게 한번 청을 걸어 여의치 못한 이상 다시 말해볼 만한 알맞은 동물은 없었으며 그렇다고 그의 일신에 돈으로 바꿀 만한 귀중한 물건을 지닌 것도 아니었으다. 옳은 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별 수 없이 남은 한 길을 취할 수밖에는 없었다. 진종이를 노리다가 사랑 문갑에서 예금 통장을 집어내기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은행과 조합의 통장이 허다한 속에서 우편 예금 통장을 손쉽게 집어내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소용의 금액을 감쪽같이 찾아내기는 하였으나 빽빽한 주의 아래에서 그것에 성공하기에는 온 이틀을 허비하였다. 가정에 대한 그 불측한 반역이 마음을 괴롭히지는 않는 바도 아니었으나 그만한 희생쯤은 이루어진 애정에 대한 정성과 봉사의 생각으로 바쳐버리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밤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데 소용의 금액을 넌지시 내놓음이 받은 애정의 대상을 갚는 것도 같아서 겸연쩍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한편 돈을 가진 마음은 즐겁고 넉넉하였다. 마음도 거뿐하고 걸음도 시원스럽게 현보는 오후는 되어서 남죽의 여관에 찾았다. 여관 안은 전체로 감감하고 방에는 남죽의 자태가 보이지 않았다. 원체 아무 세간도 없는 방인 까닭에 덩 비인 방 안을 현보는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이 문을 닫고 아마도 놀러 나갔으려니 하고 거리로 나왔다. 찻집과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는 밤에 다시 찾기로 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남죽의 엽서가 책상 위에 있었다. 연필로 적은 사연이 간단하게 읽혔다. 왜 며칠 동안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노여운 일 계세요? 여러 날 폐단만 끼친 채 여비가 되었기에 즉시로 떠납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만나 뵙기 조련치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남주골림. 도련한 보고에 현보는 기를 뽑히우고 즉시로 되걸음을 쳐서 여관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 안 왔다고 창원을 하면서 무슨 까닭에 그렇게도 무심하고 급스럽게 떠나버렸을까? 여비라니, 닫다가 50원의 여비를 대체 어떻게 해서 구하였을까? 짜장 며칠 동안 카페 여금 노릇이라도 한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여관에 이르러 다시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텅 비인 것이었으나 그런 줄 알고 보니 사실 구석에 가방조차 없었다. 경솔한 부주의를 내책하면서 그제서야 곡절을 물어보러 앞문을 들어서서 주인을 찾았다. 굳은 일을 하던 노파는 치맛자락으로 손을 훔치면서 한마디 불어대고 싶은 듯 또한 눈치로 뜰 안에 나서며 간밤에 부랴부랴 걷어가지고 떠났다는 소식을 첫마디에 이르고는 뒤슬뒤슬 속있는 웃음을 띄었다. 그게 대체 여배우요, 여학생이요? 신식 여자들은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 무슨 소리를 하려는 수작안고 하고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으나 현보는 잠자코 있을 수만 없어서 여학생으로도 보입디까? 되로 한마디 반문하였다. 그럼 여배우군. 어쩐지 행동거지가 보통이 아니야. 아무리 시체 여학생이기로 학생의 처신머리가 그럴까 했더니 그게 여배우구려. 행동이 어쨌단 말이오? 하긴 여배우는 거반 그럽답디다만. 말이 시끄러워질 눈치여서 현보는 귀치하는 생각에 말머리를 돌렸다. 식비는 다 치렀나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도리어 풀숲에 뱀을 쏘신 셈이었다. 노파의 말주머니는 막었던 보살같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식비 여부가 있겠수? 푸른 지전이 지갑 속에 불쑥하던데 수단도 능란은하련만 백만장자의 자식을 척척 끌어들이는 걸 보면 여간 내기가 아닌 한다 하는 난고입디다. 그런 줄 알고 그랬는지 어째는지 아마도 첫눈에 후려댄 눈치인데 하룻밤 정을 주어도 부자 자식이 좋기는 좋거든. 맨숭한 날탕이던 것이 하룻밤새 지전이 불룩하게 쓸어든단 말이오. 격이 되기는 됐어. 하룻밤을 지냈을 뿐 이튿날로 살랑 떠난단 말이오. 청천의 벼락이었다. 놀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파의 입을 쥐어받고도 싶었으나 그러나 실성한 노파가 아닌 이상 거짓말도 아닐 것이어서 현보는 다만 벌렸던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백만장자의 자식이라니 누구란 말이오? 아마도 말소리가 모르는 결에 떨렸던 상식다. 모르시오. 김장로의 아들 말이외다. 불량자로 유명한. 현볼은 아찔해지며 골이 핑 돌았다. 더 물을 것도 없고 흉측한 노파의 꼴조차가 불현듯이 보기 싫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둥허둥 여관을 나와버렸다. 그것이 여비의 출처였던가? 모르는 결에 입술이 찡그려지며 제 스스로를 비웃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김장로의 아들이라면 며칠 전 바에서 돌연히 남죽에게 춤을 청한 논팽이인데 어느 결에 그렇게 쉽게 교섭이 되었던가? 설사 여비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둠의 여자와 고를 바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무서운 생각에 전신의 소름이 쪽 돋으며 허전허전 꼬이는 다리에 그 자리에 쓰러져 울고도 싶었다. 남죽은 그렇게까지 변하였던가? 과거 7년 동안의 과로 속의 비밀까지가 한꺼번에 눈앞에 보이는 듯하야 현보는 속았다는 생각만이 한결같이 들어 온전히 제정신 없이 거리를 더듬었다. 우울하고 불쾌하고 미칠 듯도 한 며칠이었다. 7년 전부터 남죽을 알아온 것을 뉘우치고 극단이고 무엇이고를 조직하려고 한 것조차 원되었다. 속 키운 것은 비단 마음뿐이 아니고 육체까지임을 알았을 때 현보는 참으로 미칠 듯도 한 심정이었던 것이다. 육체의 일부에 돌연히 변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부터였으나 첫 경험인 현보는 닫다가의 변화에 하늘이 뒤집힌 듯이나 놀랐고 첫째, 그 생리적 고통은 견딜 수 없이 큰 것이었다.
몸에는 추접한 병증이 생기며 용변할 때의 괴로움이란 살을 찢는 듯도 하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병이 바로 이것인가 보다 즉시 깨우치기는 하였으나 부끄러운 마음에 대뜸은 병원에도 못 가고 우선 매약점에를 들렀다가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의사를 찾았다. 진찰의 결과는 예측과 영락없이 들어맞아서 별 수 없이 의사의 앞에서 눈을 감고 부끄러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찡그린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남죽의 자태가 떠올랐다. 마음과 몸을 한꺼번에 속인 셈이나 남죽은 대체 그 줄을 알았던가 몰랐던가. 처음에는 감격하고 고맙게 여겼던 애정이었으나 그렇게 된 결과로 보면 일종의 애욕의 사기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7, 8년 전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되었던 남죽의 생애가 그렇게 쉽게 병들고 상할 줄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굳건한 꿈의 주인공이 7년 후 한다 하는 밤의 선수로 밀려 떨어질 줄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담하던 꽃은 좀이 먹었을 뿐이 아니라 한박 병들어 상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책점 대중원 뒷방에서 겨울이면 화롯전을 끼고 앉아서 독서에 열중하다가 이론 투쟁을 한다고 아무나를 붙들고 채 새기지도 못한 이론으로 함부로 후려대다가는 이튿날로 학교의 사건을 지도한다고는 조금 출출한 동무들이면 모조리 방해들 끌어다가는 이론과 토의가 자자하던 7년 전의 남죽의 옛일을 생각할 때 현보는 금할 수 없는 감회에 잠기며 잠시는 자기 몸의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오늘의 남죽을 원망하느니 보다는 그의 자태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끝없이 솟았다. 어린 꿈에 자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일 것이나 그 허다한 신뢰 속에서 현보는 공교롭게도 남죽에게서 가장 치근하고 빗나간 한 장의 표본을 본 듯도 하여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부정한 수단을 써가면서까지 여비로 만든 50원 돈이 뜻밖에도 망측한 치료비로 쓰이게 된 것을 생각하고 그 돈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현보는 그날 밤 초저녁부터 바에 들어가 잠겼다. 거기에서 또한 우연히도 문제거리의 불량자 김장로의 아들을 한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것은 얼마나 뼈저린 비꼬음이었던가. 반지르하면서도 유들유들한 그 꼬락서니가 언제 보아도 불쾌하고 노여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남죽 자신의 뜻으로 된 일이었다면 그도 하는 수 없는 노릇이며 무엇보다도 그 당장에서 그 녀석을 한 대 먹여서 꼬꾸라뜨릴 만한 용기와 힘없음이 현보에게는 슬펐다. 녀석도 또한 그 자리로 현보임을 알아차리고 가소로운 것은 제 술잔을 가지고 일부러 현보의 탁자에 와 마주 앉으며 알지 못할 웃음을 띠이는 것이었다. 이왕 마주와 닿으니 술이나 같이 듭시다. 어느 결인지 여급에게 분부하여 현보의 자네도 술을 따르게 하였다. 희고 맑은 그 양주가 향기로 보아 솔내나는 진인 것이 바로 그 밤과 같은 것이어서 이 또한 우연한 비꼬음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바 무엇을 속이겠소. 터놓고 말이지. 사실 내겐 비싼 흥정이었어. 자랑이 아니라 나도 그 길엔 상당히 발길은 하나. 설마 그런 흠이 있을 줄이야 네 알았겠어. 온전히 홀리운 셈이지. 그까지 지갑 좀 털리운 거야 아까울 것 없지만 몸이 괴로워 못 견디겠단 말이오. 허구한 날 병원에만 당기기도 창피하고 맥주가 직혈하기에 날마다 와박혔으나 이 몸이 언제나 개운해질는지 모르겠어. 술잔을 내놓고는 얼굴을 찡그리고 쓴 웃음을 띠이는 것을 보고는 녀석을 당해낼 수도 없고 맞장구를 칠 수도 없어서 현보는 얼떨떨할 뿐이었다. 당신도 별 수 없이 나와 동료항일 것이오. 동료항끼리 마음을 해치고 하룻밤 먹어봅시다 그려. 하면서 굳이 술잔을 권하는 것이다. 현보는 녀석의 면상에 잔을 던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고도 싶었으나 실상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난처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빠지지 앉아있는 수밖에는 없었다.